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대단원 속에 오늘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뭐 노인 학대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 나오시는 걸 보죠. 늙는 것도 서러운데 네, 학대도 자꾸 늘어난대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학대가 좀 더 늘어난 상태고요. 이렇게 노인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자녀도 잘 성장시키고 그러면 더 많이 존중받고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격려도 해주고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귀차니즘일까요? 부모님 옆에 계시는 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부모님 또는 이제 어른들 뭐 우리 말하는 노인들을 가장 많이 학대하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내몰아내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타깝죠, 많이. 다 늙어갈 텐데, 그죠? 지금은 젊은 듯해도 우리 다 같이 늙어갈 텐데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노인 학대가 사실 일어나도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나 학대받는다고? 신고를 못 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자식,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자식이 또 비난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못 보죠.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냥 차라리 힘든 게 낫지. 차라리 늙었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절대 자녀들에게는 어떤 비난이나 그런 걸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학대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심하게는 모욕감 많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힘든 상황 속에 그냥 견디고 있겠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안타까워요.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가요? 이게 고려장이 잘못 인식되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효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였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이 고려장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고려 시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고려장은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는 아니라고 하네요. 동화책에 고려장 뭐 그런 거에 관한 동화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자녀에게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게에다가 할아버지를 짊어지고 산속에 좀 갖다 버려라. 그래서 이 아들이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이제 산속으로 갔어요. 그 산속으로 이제 가서 깊은 산속에 가겠죠. 그리고 내려놓고 그냥 왔을까요? 지게까지 뭐 지게채로 다 내려놓고 왔을까요? 지게를 메고 왔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에 이 지게가 또 다른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또 다른 쓸모가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산속에 내려놓고 지게를 짊어지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지게는 왜 짊어지고 왔냐 물으시는 거죠. 이 지게가 또 한 번 더 쓸모가 있을 것 같다. 뭐냐? 아버지를 버릴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자기도 늙어간다는 걸, 나도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는 걸 인식했겠죠. 그래서 다시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는 그런 동화도 있고 또 다른 동화에는 할머니를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가 가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톡톡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왜 그 한스와 그레텔인가요? 뭐 무슨 동화에 보면 맞아요. 헨델과 그레텔 동화에 보면 그 길 잃어버릴까봐 뭔가를 빵 조각을 떨어뜨린 것처럼 여기도 할머니께서 가지를 꺾어서 계속 떨어뜨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왜 그렇게 꺾어서 떨어뜨리세요? 했더니 네가 갈 때 길 못 찾아갈까봐. 참 이렇게 부모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버려진다는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또 가다가 혹 길을 잃어서 헤맬까봐 그것까지 걱정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을 요즘
많이 버려요. 얼마 전에 아직 요게 이제 그 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례로 하기는 그런데 차에 자동차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노모와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노모가 이제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가 버거웠는지 어쩌는지 일단 방법이 없어서 뭐 차를 끌고 가서 그냥 빠진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를 일단 뭐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하는 식으로 그랬다라는 건데 존속 살인죄로 이제 아마 나올 거라고 하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노인들이 아마 다 늙어 가시겠지만 저도 늙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뭐 다 바라시는 것이 9988-234 그냥 건강하게 내 발로 걷다가 한 3일만 앓고 그리고 가는 게 소원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병이 걸렸다든가 뭐 치매 증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와중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2017년 얼마 안 됐죠. 예, 2017년에 제정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제정된 게 아니라 2006년에 유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이래가 이제 정해진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학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 세계에도 노인들은 다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저렇게 유엔에서도 노인 학대 인식을 하자. 그러니까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자는 거죠. 그러면 10월 2일은 무슨 날? 10월 2일 하기 전에 어린이날 아세요? 어버이날도 아세요? 부부의날은 언제예요? 그렇죠.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에서 5월 21일 부부의날. 그럼 10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가을이네요. 무슨 날일까요? 노인의 날이에요. 네. 이제 항상 뭐 부부는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 자녀 사랑해야 되고 그렇지만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한 번 더 의미를 갖자라는 그런 날들이죠. 그래서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정해놓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날만큼은 좀 더 특별히 좀 기억하자,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인의 날로 제정이 되어져 있어요. 뭐 그때 되면 또 행사도 많이 하겠죠. 여러 행사들을 하듯이. 자, 노인 학대는 사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연세가 드시면 뭐 가정에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시설이나 뭐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많이 나가시게 되죠.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쨌거나 가족의 일원에서 약간 배제된, 소외된 그런 증상으로 보고 있어요. 노인 학대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 학대 저기 이제 유진 벨틴이라는 분이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비참한 사람으로 놓여져 있어요. 노인 되면. 그래서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나이답게 살 수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노인이지만 나이답지 않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자체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세상 밖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이죠. 보면은 우리가 경로우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자동차 버스, 지하철 보면 뭐 경로우대, 또 어디 갈 때 카드 제시하면은 경로우대로 뭐 할인해 주는 이런 경로우대가 있어요. 그 경로우대도 좋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대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 말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경로우대라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뭐 경로효친, 경로효친 사상 또는 뭐 노인 공경,
뭐 이런 말들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공경하자. 우대하는 것보다 공경하자. 전통의 미덕을 살려서 사실 자녀를 굉장히 잘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극진한 봉양, 뭐 극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버리지는 말아야 되죠. 그 극진한 봉양, 그게 이제 옛날의 미덕에서는 사실 극진한 봉양으로 부모를 섬김하죠. 섬김하고 그것을 또 잘못했을 때 부모를 함부로 하고 경멸하고 학대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벌을 줬다는 거죠. 처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이 노인들은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주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삶이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뭐 우대도 해주고 뭐 시설이나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부에서도 어떤 노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이런 차원에 놓여졌지만, 사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학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지원 사업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복지 같은 걸 많이 해주죠.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만큼 굉장히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사실 그런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내 집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이제 사실 뭐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는 것은 학대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꼭 뭐 굶긴다든가 뭐 밀친다든가 뭐 이런 식을 학대라고만 생각했으니까 학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언어 속에 노인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이렇게 노인을 좀, 시어머니를 아니면 시아버지를 조금 싫어하는 듯한 그런 언어들을 사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저기 한 사례를 제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가족 중에 숫자로 따진다면 몇 번째일까? 내 순위가. 순위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몇 번째실까요? 두 번째? 남편이 1번째. 몇 번째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이제 이 가정에는 강아지도 키우고요. 처음에는 부부와 자녀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집인데, 시골에 시아버지가 계셔요. 혼자서. 그냥 혼자서 잘 계시고 땅도 있고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버님, 서울이 굉장히 살기 좋아요. 아파트에 깨끗하고 거기 시골집을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다. 나는 여기 동무도 많고 나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 가서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소울거리도 하고 나물 뜯고 그냥 자연 속에서 난 여기서 지내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혼자서 지내시다가 편찮으시면 누가 돌보냐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다 보면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건강관리도 잘 되고 하니까 저희 집에 오셔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모신다고 하니까 가야죠. 잘 모시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준다니까 이제 가야죠. 그래서 알았다. 정리, 논밭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돈을 계좌로, 이제 이 돈은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오라 했을 때는 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계좌에,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살기 위해서 더 큰 평수로 옮겨야 된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울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 정리한 돈을 아들에게 다 주고 더 큰 넓은 평수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된 거죠. 같이 살게 되었죠. 같이 이제 잘 모시겠노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이제 갔는데, 아파트는 커요. 근데 아침에 아들 출근, 며느리 외출, 딸 학교, 남은 건 강아지, 그리고
자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 하루 이틀은 견딜만 했어요. 그냥 TV도 보고 뭐 바깥도 이렇게 보고 살살 나가 보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 답답해요. 일단 친구가 없고 계속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이제 식구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나가고, 아들 며느리 외출하고, 밥을 챙겨주는데도 강아지 밥은 탁 챙겨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도대체 몇 번째일까? 가족들 중에 내가 몇 번째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무가 그립다. 그래서 보따리를 사서 나갔어요. 시골로. 아들이 근데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2번아 나는 간다. 2번아 나는 간다. 이 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2번아 아들, 며느리, 저거 뭐지? 딸, 아들, 그리고 강아지, 나 6번째. 2번아 간다. 2번아 6번은 간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간 거예요. 2번아 6번은 간다. 그러고 와보니까 2번아 6번아 간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막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옷은 좀 싸갖고 나가신 것 같고 찾으러 다녔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게 이 방 저 방 사방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못 보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2번이냐 6번은 네가 2번이냐 6번은 시골에 와서 지금 우리들이랑 같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1번, 예, 며느리 1번, 아들 2번, 그 다음에 뭐 딸, 아들, 그 다음에 강아지. 노인은 강아지보다 그 번수에 못 들어가는 끝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실이죠. 이거 주변에 많잖아요. 모신다고 집재산 이거 다 팔아갖고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자녀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제안해서 함께 살면은 처음에는 좀 잘해주셔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학대를 막 하죠. 뭐 보이는 학대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학대를 하게 되죠. 재산이 있으면 더 하죠. 없는 집에서는 어떨까요? 없는 집에서는 오히려 더 극진히 복양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 혼자서 계시는 분들, 재산이 없고 그냥 진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만 모셔요. 부모님 재산이 있을 때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실태를 보니까 사실 신체적인 학대가 지금 정서적인 학대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 신체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뭐 이 손이 이렇게 탁 털치고 뭐 이런 것도 일단 신체적인 학대거든요. 소소하게 그냥 뭐 툭 부딪힌다든가 뭐 제대로 하여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뭐 하는 그런 신체적인 학대가 사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정서적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언어 정서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고, 이런 학대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증대가 됐다,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게 또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그 2020년 작년이잖아요. 재작년 코로나 시작한 해에 그때 보니까 사실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다는 거죠. 많이 학대가 되고 가정 내가 거의 88%면 뭐 90% 가정 내에서 거의 다 학대를 했다는 거죠. 이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학대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 시대에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은 익숙해져서 그런 대로 살아왔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직장이 일단 직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움을 당해요. 그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양하는 가족들이 생계도 일단 위협에 좀 처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힘들죠. 돈이 최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져서 짜증이야, 짜증, 매사가. 근데 가장 그 나의 감정, 가장 힘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막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노인이더라는 거죠. 남편한테는 못하고 또 아내한테는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일 약자죠,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화살을 가장 많이 쏘게 되는 이런 경우에 놓여졌더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돌아가신 어른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년보다, 그 전보다. 왜냐, 요양원에 모시고 있든지 뭐 어디에 계셔도 우리가 면회를 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고 안부도 묻고 어쨌거나 자녀로서 안부를 묻는 얼굴을 내비침으로 인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이 찾아와주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오고 인사하고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일단 차단이 돼버렸죠. 완전히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면회가 일단 줄었어요. 늙어갈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죠. 그 안에 케어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 해소가 안 될 때 아마 돌아가시진 않을까. 작년에 저도 코로나 시절 작년이었네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집에서 이제 그 어디죠? 어른 유치원, 네, 노인 유치원. 노인 유치원이라 하죠. 거기를 다니시다가 거기 코로나가 이제 걸리신 분이 계셔가 집에 계시게 됐어요. 일주일간. 그 집에 일주일 딱 집에 계시는 동안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큰 병으로 이제 모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 위에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 이제 막 기차 타고 달려갔죠. 대구에 이제 저는 친정이 대구라서 대구로 막 갔는데 가면서 글을 썼어요, 제가. 오남매인데 오남매를 다 키워놓고 그때 핑계가 참 많았어요.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가지 못했더라고요. 매일같이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특히 더 걸음이 좀 더뎌지더라고요. 뭐 방학 때나 이럴 때밖에 갈 수 없었는데 가면서 글을 쓸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바로 그리움일 거다, 외로움이었을 거다라고 그게 완전히 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남매를 다 지극정성으로 키워놨는데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서울 뭐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자주 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움이죠. 보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핑계를 늘 대고 있었어요. 자녀 키우느라 못 갔고 생활하느라 못 갔고 바빠서 못 갔고 늘 핑계를 대고 있었던 그게 굉장히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짜 되게 많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다 모여서 이제 병문안하고 이랬더니 이제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기는 해요. 이제 전화를 매일 드리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뭘 해줬어가 아니에요. 뭘 많이 해줬어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어도 덜 외로우시고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아낌없이 좀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참 많이 내어주거든요, 솔직히. 자녀에게는 정말 해달라는 거 다 내어주는데 어른이 집에 부모님이 요구하면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게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자꾸 잊어버리지는 않나. 그래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라고 노인의 날도 정해놓고 학대 예방의 날도 정했죠. 뭐 다른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학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제 확대가 됐고, 뭐 가족들에게 더 많이, 학대를 당하는 케이스 있었고요. 또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노노 학대 행위자라 그래서 노인끼리 말하자면 부부끼리예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더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케어하기가 힘든가 봐요. 왜? 내 몸이 힘드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옆 사람, 옆에 배우자 뭐 팔짱 끼워줘서 나들이 해줘야 돼. 아니면 누워 계시는 분 뭐 식사 뭐 해줘야 돼. 사실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옆에 환자가 아니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나도 모르게 언어적인, 정서적인 또는 뭐 그런 학대를 하는 이런 노노학대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함께 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잘 지내다가 왜 늙어지면 왜 살아있을까? 빨리 안 죽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들 좀 안타까워요. 여기도 부부는 쭉 사랑을 해온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지속력.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해왔던 부부들은 끝까지 케어하고, 왜 우리 방송에 많이 보잖아요. 치매 걸린 할머니 남편이 옆에 데리고 죽기 전에 많은 여행을 시켜줘야 된다고 막 배 타고 이렇게 낯선 곳에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낌을 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노노학대가 생겼다는 것은 벌써 그 이전부터 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 그냥 자녀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던 이런 애정이 없는 가운데서는 학대가 굉장히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충분히 사랑하고 또 덕분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늙어가는 이 과정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서로 대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노노학대도 없어져야 되겠죠. 뭐 없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적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아마 개인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정의를 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제 저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명시를 했어요. 가족과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 경제적 착취나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가혹한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방임,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유기 및 자기 방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자기 방임도 굉장히 많죠. 스스로 약안 먹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노인 학대를 보면 이제 학대의 유형을 보면 이제 장소에 대한 유형도 있고요. 또 뭐 구체적 유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노인 학대 예방센터 업무 지침에 따르면 장소 유형으로 가정이냐 시설이냐 그리고 또 다른 기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게 분류를 한 데도 있고요. 또 가정, 시설 그리고 자기 방임 그냥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죠. 이렇게도 구분을 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 유형으로 보면 신체, 언어, 뭐 정서, 성적으로 뭐 이런 방임 유기를 하는데 사실 신체적 학대는 다 아시잖아요. 가장 많은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정서적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뭐 자기 학대, 경제적으로 이제 돈, 착취죠. 그냥 뭐 말은 주세요지만 사실 뭐 아버지 죽고 나면 내 거니까 미리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TV에도 그러대요. 뭐 자식 주지 말고 은행에 넣고 이렇게 쓰라는. 그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일단은 바라봐주고 또 돈이 있으면 내가 용돈도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으면 학대를 덜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요. 돈이 없는 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절대 자녀에게 죽기 전에 자녀에게 주면 안 돼. 죽고 난 뒤에 유산으로 남겨라. 뭐 이런 말들도 하기는 하는데 갖고 있어도 달라고 끊임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사진 그림으로 좀 그림 자료로 보면 그래요. 뭐 아버지 뭐 진짜 어떤 때는 진짜 때리고 우리 전속 살인 뭐 돈 안 준다고 줄이고 외국 갔다 와서 뭐 아버지 뭐 좀 주세요 했더니 뭐 안 주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TV 뉴스에서 많이 방영은 되죠.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돌아서서 하는 말이겠죠. 뭐 앞에서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정서에는 그렇게 심하게 하겠나 싶기는 한데 정서적으로 많이 하고 뭐 난방을 안 해준다든가 아동 학대하고 또 비슷해요. 저 유형은 아동을 학대하듯이 노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학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돈 뺏고 또 뭐예요?
뭐 돈이 뺏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무시해버리고 자녀들 나 몰라라.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갖고 장례도 다르게 막 치러주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에는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겨우 이제 막 연락해서 형제들이 다 모여져서 어떻게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 장례식의 조의금, 그것까지 형제들이 막 가져가려고 하는, 이 돈이 뭐 어떤지는 몰라도 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되게 악하게 만드는 그런 돈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대를 많이 하고, 또 이 노인 학대가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루 막 욕했다고 이건 학대가 아니거든요. 뭐 하루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툭 밀쳤는데 뭐 쿵 하고 넘어졌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학대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 번의 일로 뭐 처벌을 받는다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서적, 신체적, 성적으로, 그 성적 학대는 사실 시설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잘 없겠죠. 이제 시설에서 샤워시키고 이럴 때,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일정한 공간에 가서 샤워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뭐 기저귀 갈 때, 샤워는 샤워실에 시킨다 하지만 기저귀 갈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신체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적 학대거든요. 시설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좀 일어나죠. 치매가 드시고 정신이 없으시다 해도 그 개인의 몸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타인에게 보여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여기에 요양원에 왔을 때는 가족들도 버린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케어할 때도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면서 케어하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거실이나 아무 데서나 뭐 바지 벗겨서 갈아입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화장실, 보이지 않는 곳에 사적 공간에 가서 어떤 그 신체를 노출시키고 갈아입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안 해요. 학대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신체적 학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정서 다 복합적인 학대 유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런 노인 학대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나라고 보니까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더라. 지금 아이는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초고령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이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은 거죠. 사실 케어하는데 많은 부담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TV나 이런 방영에서도 사실 노인을 좀 무시하는,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에 놓여진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사실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어머니들도 혐오 표현을 막 쓰거든요. 젊은 층들이. 뭐 맘충이라 충자를 붙여요. 충자. 벌레충을 붙여서 그냥 하찮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 그래서 애들 급식 먹는 애들은 급식충. 학생들을 표할 때 뭐 급식충, 뭐 맘충. 어른들은 털일을 하셨다고 충자를 붙여서 털딱충.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도 나이 들면 늙어간다 했잖아요. 늙어가는데 그 늙어갈 것을 예측 못하고 지금 순간에 좀 불편하고 내 옆에서 귀찮게 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러면 어른들이 우리가 해서는 안 돼라고 좀 저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혹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할 때 그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좀 저지해 줄 필요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설 내에서도 특히
심각한 학대가 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노인 혐오, 우리가 혐오를 보면은 사실 끝에는 진짜 뭐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언어로 뭐 그냥 학대를 하는 상황이 지나다가 더 심각해지고 결국 이제 노인 학대로 버려지고 어떤 살해를 하고 존속 살인 등등으로 아주 극적인 단계까지 가는 그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노인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노인을 혐오하고 학대하고 이런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려되죠.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학대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를 정해놓고 또는 캠페인도 많이 해요. 사실은 캠페인도 하고 뭐 리플렛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노인을 존중하자라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자아내고 있기는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노인 학대는 옳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노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리에서도 뭐 존중하죠. 자리 비켜주고 이런 일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번다시 젊은 사람이 앉아서 그러면 이제 시비가 붙잖아요. 그렇게 노인인데 나는 여기가 우대석인데 너가 왜 앉았니? 내가 좀 앉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그 시비 부를 때 혐오 발언 쓰고 뭐 노인에 대한 굉장히 극적인 언어들을 써서 심적으로 충격을 많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키워주신 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만큼 이끌게 해온 분들이잖아요. 이끌어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는데 한두 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옆집 앞집 보면 사실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다 극진히 모시고 뭐 여행도 잘 시켜드리고 뭐 음식도 식사를 못 하신다 하면은 그 요새 잘 나오는 뭐 케어, 뉴케어 뭐 식품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제 주변에는 잘 봉양이라 그럴까 뭐 잘 모시는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 더 많았어요. 아마 주변에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우리 시아버지 굉장히 케어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마음은 사실 힘들었지만 어떻게 남편의 아버지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남편도 없었을 거고 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불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힘들었고 자녀를 내비두고 와서 이제 제가 전적으로 케어를 하는 마당에서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 마음의 고충은 있겠죠. 또 한 분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끼리 더 즐길 텐데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더 잘 지내다가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SBS 방송에서 뭐 SOS 긴급 출동이란 프로그램에 사실 노인 학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며느리 폭력에 뭐 온몸이 멍이든 시어머니, 그다음 옥상 창고에 감금해서 뼈만 식사도 안 드린 거죠. 그래서 남은 90세 할머니, 또 자식에게 전 재산 다 뺏기고 버려진 노부부, 뭐 이웃의 노예로 살았던 뭐 이런 할아버지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인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기 위한 예방책이죠. 우리가 알면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오해, 늙으면 뭐 죽어야지,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 늙으면 뭐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편견들을 일단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도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식사 제공,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건강하게 해드려야죠. 먹는 거 챙겨드리고 뭐 외출하시도록 해주시고
뭐 그러면 크게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 노인, 뭐 아동, 약자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 혐오 단어 이런 거는 혐오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언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 표현하면 그 감정으로 아마 더 화목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하고 사실 세대 차이가 난다 해서 서로 대화가 안 돼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공유하고 늙어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극을 좁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조용히 해가 아니라 밥 먹을 때 일상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 노인을 학대해 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의심돼 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인 전용 쉼터가 있긴 한데 부족해요. 사실은 전국에 19곳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서 노인 쉼터에 가시지 않게끔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등등 사회시설에서 많이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아까 가족들과의 그 그리움 또는 보고품 이런 거를 가지지 않게끔 늘 빵긋빵긋 웃으면서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혹시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됐을 때 자녀들이 케어를 하지 않는다 할 때 부양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죠. 자녀는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청구권을 세워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부양 의무는 아들만 가진 게 아니라 자녀, 형제,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다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아들이 좀 못 살면 딸이 하면 되고 어쨌거나 형제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남편이 없어도 그 집 호적에 그 집에 같이 있으면 며느리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좀 안 된다 하면 뭐 도와주세요. 시동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학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요것만 있을까? 그 밑에 굉장히 더 큰 문제들을 많이 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밑에 더 많은 학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신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은 학대의 모습은 더 많겠죠. 그래서 보이는 학대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할이죠, 뭐. 우리가 또 잘했을 때 내 자녀가 또 나한테 잘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대적으로 계속 자녀는 보고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 그 아이도 우리 늙었을 때 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또 노인 학대 이제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보면 1577-1389 뭐 8989 1389 1389 외워야 될까요? 네. 보시고 신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지 조항은 사실 성학대나 신체적 학대 그럴 때 노인복지법에서 다 처벌을 해요.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그래서 그런 신고 방법도 아시고 주변에 보이면 신고해 주시고 법이 또 어떤 처벌법이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면 노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대해주는 것, 그냥 감사함으로 빵긋빵긋, 뭐 용돈 많이 준다고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안부 물어주는 거. 우리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와서 왔습니다라고 얼굴 보여주는 것. 이것만 해도 효도를 다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세대, 늙은 세대 관계없이 세대 간 교류를 많이 해서 좋은 관계에 놓여졌으면 학대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